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소방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네, 좀 제가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성남 화재 대응과 관련해서 우선 잘하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십 명이 지하에 갇혀 있었는데 그걸 뭐 여러 가지 제도와 설비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 소방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조치 그리고 현명한 선택 등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건 되게 잘하신 걸로 보고요. 그 부분은 소방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 전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 발표가 있을 때 소방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몇 시에 개최하셨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시 30분경에 비상계엄을 발표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 빨리 국가장 대책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장께서 직접 주재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국가장 대책회의에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전화를 제가 그 회의 중에 네.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예. 그 전화의 내용이 예, 혹여나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그 소방 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아니 제가 사항이 묻는 있는가? 거에 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의논했던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청장님 한 달 같이 난 건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언론사 단전 단수라는 그만큼 주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일인가요?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청장님. 이상민 장관이 청장께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하셨죠? 그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은 아니요, 제가 분명하게 다시 여쭙게요. 예, 저희도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법기관에 넘어가면 신분상의 여러 제약이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3일 날 소방청장 주재 국가장 대책회의를 하실 때 중간에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의 내용에는 단전 단수 지시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단선 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은 것은 아니고요. 그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은 자, 협조해 그럼 주라 자- 이렇게 예. 이렇게 물을게요.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런 뉘앙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제가 추가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런 지시를 제3자에게 이관한 적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그날 회의석상이었기 때문에 네. 옆에 그 차장이 앉아 있었는데요. 예. 같이 차장하고 간단하게 뭐 이야기하는 아니요, 정도였습니다. 차장이 아니라 제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청장께서 서울소방재난본부장한테 이 지시 내용을 이첩하신 적 있죠?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는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요구를 받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차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경찰 수사,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일입니다. 본 예. 의원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청장께서 지시를 내렸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장이 그 내용을 다른 제3자에게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까? 그 회의에서 또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하지 않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옆자리에 차장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 장관님이 전화 오신 내용을 자, 이상민 장관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차장에게 했다는 거죠. 단전 단수 지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상민 경찰청에 전 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특정 그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언론사에 한겨레 신문 들어갑니까? 예, 아마 답을 하세요. 예. 들어가시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 들어갑니까?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예, 안 들어가죠. 예. MBC 들어가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한겨레, 경향, MBC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옆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청장께서 이상민 장관의 주요 언론사 한겨레, 경향, MBC의 단전 단수 조치 지금 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른 하부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경찰 조사라든지 특검 조사 또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청장께서는 장관의 그런 불법적이고 위헌적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 딱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날 그 상당히 급박한 상태입니다만은 그 단전 단수가 소방의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장관님도 명확하게 저한테 지시를 자, 하신 게 좋습니다. 아니고요. 그 장관 이상민 경찰청에서 자.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아니, 그게 지시죠. 협조하라는 게 지시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공직생활 지금 하루 이틀 하십니까, 청장님? 전화 온 게 정확하게 몇 시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 국가장 대책회의가 10시 35분 그 언저리에 시작을 했는 걸로 아는데 이상민 장관 전화 온 게 몇 시쯤이었습니까? 전화 받은 시간이 10시 그때 그 자료를 보니까 10시 37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10시 37분 그런 중차대한 일을 왜 국회에 보고조차 안 하셨습니까, 청장님? 오늘에서까지 한 달이 지나서까지 소방청은 아무런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청장이 뭉갠 겁니까? 그 전화가 왔느냐에 대해서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저희들 국회에 답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전화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진보 매체, 한겨레, 경향, MBC 등에 대해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는 계엄군 또는 계엄군 산하에 있는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소방청이 적극 협조하라. 이게 불법인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제가 누구에게도 그것을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수사 결과 중에서 밝혀질 거고요. 내란에 대한 불법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 내용들을 국회에 보고를 하셨어야죠, 최소한. 참 대단히 중요한 그 증언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양 윤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보고를 이 자리에서 한번 하십시오. 그때 있었던 상황이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구체적으로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든가 뉘앙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청장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이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 앞에 이 말씀을 소상히 보고하시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시 한 20분부터 그 이제 소방청에서 그 간부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도대체 이제 그 어떤 조치를 갖다가 저희들도 어떤 그 이렇게 그 계엄 선포되고 나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도했으나 이런데 어떤 것들을 유념해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였고 그런 단계에서 이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예. 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좀 약간 소란스러운 분위기였고 이런 분위기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장관님께서 몇 군데 언론사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경찰청에서 어떤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 협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협조를 하라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찰청에서 명확하게 단전단수를 저에게 요청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판단이 정확하게 좀 서지 않습니다. 청장하고 협의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후속 그- 조치.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옆에 바로 차장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장관님 전화가 왔다. 그래서 이런 말씀, 그 언론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협조를 해주라. 그러고 그 내용이 단전단수 이 이야기가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과연 그 단전이나 단수가 소방 업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